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5월이었고 바람이 따뜻했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는 싱크대에 내려놨는데 컵이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부엌 창가로 햇살이 들어와 식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며칠 전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가 지나가 있었어요. 딸 은주가 전화로 그날 약속을 잡자고 했던 거였죠. 엄마, 보험 한번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뭐 잘못되면 저희가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했던 것 같아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보험 증서 몇 장, 통장 사본 몇 장, 도장이 든 작은 지퍼백 하나.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쳐놨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약간 말려 있었죠. 종신보험이 2개 있었고 실손보험이 하나, 연금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가 낡아서 언제 들었는지도 가물가물했지만 저는 그 보험들이 제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꽤 됐지만 그게 제 안전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면서 든든하게 느껴지는 게 몇 개 없었는데 보험이 그 중 하나였어요. 저는 증서 한 장을 들어서 천천히 읽어봤어요. 글자가 작았고 숫자가 많았죠. 가입일자, 만기일, 보험금, 납입금액.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였거든요. 계약자 최명숙 이렇게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주였죠. 엄마, 이따 2시에 카페 앞에서 봐요. 보험 선생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딸이 이런 걸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저는 혼자 살아온 지 5년이 넘었고 그동안 모든 걸 혼자 처리해 왔거든요. 보험도 제가 알아서 관리했어요. 통장 정리도 하고 납입일도 확인하고 증서도 챙겨두고요. 근데 은주가 갑자기 이런 걸 정리하자고 하니까 뭔가 제가 못 믿었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은주가 가져오세요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저는 증서 4장을 모두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도장도 챙겼죠.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서 밥 한 공기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서 빗으로 정리하고 립스틱을 조금 발랐어요. 오래된 립스틱이라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시 들어가서 그걸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었어요. 날씨가 좋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저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카페는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이었죠. 도착하니 은주가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엄마, 늦었어요? 아니, 나 먼저 왔어. 은주는 제 가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서류 다 챙겨 오셨죠? 그래, 다 가져왔어. 저는 은주를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커피 냄새가 났어요. 테이블 하나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앞에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은주가 의자를 빼줬고 저는 앉았어요. 가방을 테이블 밑에 내려놓으려다가 은주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류 주세요. 제가 꺼낼게요. 저는 가방을 은주에게 건넸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지만 뭔가 업무용 미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지혜라고 해요. 보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이지혜 씨가 서류를 하나씩 집어서 확인했어요. 손이 빨랐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죠. 어머니, 보험이 4개나 되시네요. 그래요. 오래전부터 드러났던 거예요. 이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류를 넘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은주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보험이 너무 복잡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려면 힘들어요. 저는 은주를 봤어요. 중복이 뭐가 있어? 이지혜 씨가 끼어들었어요. 실손보험이랑 종신보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자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정리만 하면 돼요. 해지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하고 말했어요. 해지가 아니라니 다행이었어요. 이지혜 씨가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표가 있었고 숫자가 많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따님이 바로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가져올 걸 그랬나 생각했죠. 그래요, 알겠어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저는 딸의 손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했어요. 이지혜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종이가 두껍고 하했어요. 새 서류 냄새가 났죠. 어머니, 여기 몇 군데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줄이 그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었죠. 제 이름이 이미 타이핑돼 있는 곳도 보였어요. 여기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이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기랑 여기 그리고 이쪽도요. 저는 가방에서 볼펜을 꺼냈어요. 은주가 옆에서 서류를 펼쳐줬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엄마, 천천히 쓰세요. 저는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썼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나왔어요. 다음 줄에도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었어요. 오늘 날짜가 뭐였는지 잠깐 헷갈렸는데 은주가 5월 15일이라고 알려줬어요. 이지혜 씨가 서류를 가져가서 확인하더니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도 부탁드려요. 저는 받아서 또 서명했어요. 같은 동작이 반복됐어요. 서류를 받고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었죠. 손목이 조금 뻐근했어요. 은주가 옆에서 가끔 말했어요. 엄마, 여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썼어요. 3장째 서류를 받았을 때 저는 잠깐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글자가 작아서 잘 읽히지 않았지만 수익자 변경이라는 말이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지혜 씨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수익자를 따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저는 은주를 봤어요. 은주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 혼자 사시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처리 못하면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면 보험금을 은주가 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 알겠어. 저는 다시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네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이번엔 관리자 지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또 뭐예요? 이지혜 씨가 노트북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험 관리를 따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보험료만 내시고요. 나머지는 따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뭘 해요?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저는 그래 하고 말하고는 서명했어요.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라니 나쁠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서류를 받았을 때 저는 잠깐 펜을 내려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지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험이 여러 개라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명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서류가 계속 나왔어요. 저는 받아서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몇 장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손이 아팠어요.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관절이 뻐근했죠. 마지막 서류를 쓰고 나니 이지혜 씨가 서류를 모두 챙겼어요. 정리하는 손놀림이 빨랐어요.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손을 털었어요. 손가락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은주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언제 주문했는지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좀 시원했어요. 이지혜 씨가 노트북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처리 다 될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보험료만 계속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리만 한 거라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지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노트북을 챙겼죠.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지혜 씨가 나가고 저는 은주와 둘이 남았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은주가 제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저한테 전화만 하면 돼요. 저는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가방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 꺼냈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요. 같이 가요. 저는 은주를 따라 카페를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어요.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은주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걸어가는 동안 은주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프로젝트가 많다고요. 저는 그래, 힘들겠다 하고 대답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주가 손을 흔들고 갔어요. 저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가 나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기 전에 가방을 열어봤는데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다 가져갔더군요. 증서도 통장 사본도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느낌이었죠.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봤죠. 그 사이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보험료가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은 똑같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거든요. 날짜도 같고 금액도 같고 보험사 이름도 똑같았어요. 계좌 잔액도 예상했던 대로였죠. 저는 앱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탔어요. 믹스커피였는데 달달한 맛이 났죠. 저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보험사에서 온 거였죠. 저는 편지를 뜯어서 내용을 봤어요. 종이가 두껍고 깔끔했어요. 계약 내용 변경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수익자 변경 완료, 관리자 지정 완료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었어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다시 봤지만 법률 용어 같은 게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야, 나 보험사에서 편지 왔어. 엄마, 그거 확인서예요. 정리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보험료만 계속 내시면 돼요. 저는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보험 증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요. 저는 방으로 가서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증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지만 증서는 없었어요. 책상 서랍도 뒤져봤는데 역시 없었죠. 옷장 위쪽 선반도 확인해 봤지만 거기도 없었어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카페에서 은주한테 다 줬던 거예요. 서류를 가방에서 꺼낼 때 은주가 다 챙겼었죠. 저는 은주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은주야, 보험증서 어디 있어? 엄마,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한 곳에 넣어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찝찝했지만 딸이 보관하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뭔가 제 손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복지관에 갔어요.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친구 김순희 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순희 씨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명수가 오랜만이다. 언니 잘 지냈어요? 우리는 복지관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딱딱했지만 앉아서 이야기하기엔 괜찮았어요. 순희 씨가 말했어요. 나 요즘 보험 때문에 골치 아파. 왜요? 아들이 보험 정리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너는 보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정리했어요. 정리했어? 어떻게? 딸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보험 선생님도 오고요. 순희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보험료도 똑같이 나가고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저는 그래요 하고 말했어요.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우리는 일어났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랑 걷기 운동이었죠.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보여주면 우리가 따라했어요. 팔을 올리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펴는 동작들이었어요. 운동이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땀이 조금 났어요. 샤워를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보험료는 여전히 똑같이 빠져나갔고 금액도 같았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순이 언니 만났다. 보험 이야기했다. 나는 정리 끝났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죠. 보험료도 나가고 통장에 돈도 있고 제가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시장 보고 집 정리하고요. 별일 없는 일상이었죠. 날씨가 더워져서 선풍기를 틀고 지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집에 왔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엄마, 이거 드릴 거 있어요. 뭔데? 은주가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열어봤어요.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깨끗하고 반듯했죠. 이게 뭐야? 보험증서 사본이에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서류를 꺼내서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험 이름도 똑같았어요. 종신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모두 제가 알고 있던 보험들이었죠. 고맙다. 엄마,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사본만 보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본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은주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요. 요즘 프로젝트가 겹쳐서요. 저는 은주를 보다가 물었어요. 은주야, 보험 정리한 거 맞지? 네, 왜요? 아니, 그냥. 뭐가 달라진 게 없어서.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정리만 한 거니까요. 엄마한테는 아무 영향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라서 은주에게 건넸어요. 너 목마르지? 고마워요, 엄마. 은주는 물을 마시고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엄마, 저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주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은주가 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증서 사본이었죠. 글자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제 이름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계약자 최명숙, 피보험자 최명숙. 저는 그 부분만 확인하고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은행 안은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친절하게 웃어줬어요. 어르신,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죠.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계셨죠.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바깥은 더웠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죠.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펼쳤어요. 보험료 내역이 또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확인했어요. 다 맞았어요. 저는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를 봤어요. 노인 사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최근 보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계약 변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무릎에 내려놨죠.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어요. 보험 수익자를 몰래 바꾸거나 관리자를 변경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고 음량을 높였어요. 화면에 한 노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보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화면을 봤어요. 그 노인의 표정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뉴스가 끝나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 보험도 수익자를 바꿨었죠. 은주로요. 관리자도 은주로 바꿨고요. 하지만 그건 사기가 아니었어요. 딸이 한 거니까요. 딸이 저를 속일 리가 없잖아요. 은주는 제 딸이고 저를 걱정해서 한 일이니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은주가 준 증서 사본을 꺼냈어요. 천천히 읽어봤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수익자는 김은주로 돼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자꾸 떠올랐어요. 뉴스에 나온 그 노인의 표정이 계속 생각났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저랑 다른 경우일 거예요. 저는 딸이랑 한 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어요. 2달째가 됐어요. 저는 여전히 통장 정리를 하고 보험료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나갔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은주가 준 증서 사본을 다시 꺼냈어요.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장을 펼치니 제 이름이 보였어요. 계약자 최명숙. 저는 다음 줄을 봤어요. 수익자 김은주. 저는 잠깐 멈췄어요. 수익자가 은주로 돼 있는 게 맞았어요. 카페에서 서명할 때 이지혜 씨가 설명했었죠.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은주가 보험금을 받는다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읽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관리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관리자 김은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봤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읽었어요. 관리자는 계약의 변경, 해지, 대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모든 권한이요? 계약 변경이요? 해지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납입자 변경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기존 납입자 최명숙, 변경 납입자 김은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납입자도 바뀐 거예요? 저는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보험료는 여전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왜 납입자를 바꾼 거죠?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권리 이전, 계약자 의무, 관리 권한 같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예요? 보험 서류 보는데 납입자도 너로 바뀐 거야? 은주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게 편하니까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낼 수 있게요. 그런데 지금은 내 통장에서 나가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에 갔어요. 순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비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언니, 나 보험 서류 봤는데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수익자도 바뀌고 관리자도 바뀌고 납입자도 바뀌었어. 순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다 바뀐 거야? 응. 근데 은주가 다 설명해 줬는데도 잘 모르겠어. 순희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다 바뀐 거면 좀 이상하긴 하네. 응. 순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딸이 한 거니까 나쁜 뜻은 아니겠지. 명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순희 씨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언니는 보험 정리 안 했어? 나는 아직 아들이 하자고 하는데 자꾸 미루게 돼. 뭔가 찝찝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지관 로비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 소리를 내며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딸한테 민망한 일을 만들까봐 그만뒀어요. 은주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가 뭘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은주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었어요. 방 안이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결심했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기로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증서 사본을 꺼내서 보험사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번호를 누르고 기다렸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연결음이 들렸어요. 자동 응답 멘트가 나왔고 번호를 눌러서 상담원과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험 계약 내용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정보를 알려줬어요. 상담원이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계약이 2건 조회되는데요. 종신보험이랑 실손보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어떤 내용 확인하시려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수익자는 김은주님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는요? 관리자도 김은주님이십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상담원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고객님은 계약자시고요. 피보험자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약자는 보험을 소유하신 분이고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관리자가 지정돼 있어서 계약 변경이나 해지 같은 건 관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한참 뒤에야 겨우 물었어요. 그럼 제가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네, 관리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왜요? 제 보험인데.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께서 관리자 지정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자 권한이 우선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고 입안이 말랐죠. 고객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관리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제 보험인데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관리자는 계약의 변경, 해지, 대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저는 제 보험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은주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가 내 보험을 못 건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면 은주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왜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가 지나갔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물만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보험사에 전화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보험사에서 쟤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계약 내용 확인하셨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험사가 은주한테 연락을 한다고요? 저는 그냥 제 보험 내용을 확인한 것뿐인데요.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왜 저한테 먼저 안 물어보시고 보험사에 전화하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관리 편하게 하려고 정리한 거예요. 저는 그래 하고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해요.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험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보험료도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다시 당겨 덮었어요. 몸이 차가웠어요. 여름인데도 손발이 시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은주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은주도 전화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뭔가 걸렸어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돈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기로요. 이번엔 다른 걸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계약 내용 좀 더 확인하고 싶어요. 상담원이 제 정보를 확인하고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담원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고객님, 관리자 취소는 관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취소하고 싶어도 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시면 계약이 실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보험 혜택도 사라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관리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 절차요. 딸을 상대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보험료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면 제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보험이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매달 힘들게 보험료를 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뒤 저는 은주를 만났어요. 은주가 집에 들렀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마자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전화 안 했는데.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은주 전화가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은주를 보다가 물었어요. 은주야, 보험 관리자 취소할 수 있어? 은주가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지금 불편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 나쁜 마음 없어요. 그냥 엄마 편하시라고 정리한 거예요. 나는 불편해. 은주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뭐가 불편하신데요? 보험료도 똑같이 나가고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요. 내가 내 보험을 못 건드리는 게 불편해. 은주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 그런 일 없어요. 엄마가 뭐 하시려고요? 해지하고 싶으면?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왜 해지하시려고요? 그거 수십 년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넣은 거니까 내가 해지할 수 있어야지. 은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그리고 제가 동의 안 하면 해지 안 돼요. 저는 은주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문제야. 은주가 입술을 깨물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나는 안 부탁했어. 은주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증서 사본을 꺼내서 또 봤어요. 계약자는 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은주였죠. 수익자도 은주였고요. 저는 서류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은주와 말다툼했다. 보험 때문이다. 마음이 무겁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주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딸과 싸웠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은주가 간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보험료는 여전히 빠져나갔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복지관에서 순희 씨를 다시 만났어요. 운동 프로그램이 끝나고 로비에 앉아 있었죠. 명수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보험 때문에 골치 아파. 왜? 뭔데? 저는 순희 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관리자 지정된 거, 제가 해지도 못하는 거, 은주랑 말다툼한 것까지요. 순희 씨는 듣다가 혀를 찼어요. 그거 큰일이네.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상해. 순희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너 법률 상담 받아봐. 법률 상담? 응.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해줘. 한번 가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복지관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보험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자 지정이 돼 있네요. 그게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어르신께서 동의하셨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관리자 취소를 원하시면 관리자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해요. 소송이요? 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과 대화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어요. 제 보험인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뒤 은주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그래.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은주가 집에 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은주가 서류를 펼쳤어요. 관리자 취소 신청서예요. 제가 동의할게요. 저는 은주를 봤어요. 정말? 네. 엄마가 불편하시면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관리자 취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고 은주 이름 옆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수익자는요? 은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은주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은주여야 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보험금은 딸이 받아야 하니까요. 알겠어. 엄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죠. 은주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취소될 거예요. 고맙다. 은주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 나쁜 마음 없었어요. 알아. 그냥 엄마가 편하시라고 그런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야, 나는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내가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싫어. 은주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 은주가 잠깐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주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관리자는 취소됐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은주였어요.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관리자는 취소됐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은주였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관리자 취소 완료. 저는 문자를 보고 안도했어요. 이제 제가 제 보험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뭔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보험료는 여전히 똑같이 빠져나갔어요. 금액도 같고 날짜도 같았죠.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보험료 내역을 하나씩 체크했어요. 며칠 뒤 저는 은주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엄마, 관리자 취소됐죠? 응, 문자 왔어. 다행이에요. 이제 편하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하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었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나쁜 마음 없었어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화풀이 하셨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은주야, 나는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내가 내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싫어. 은주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먼저 여쭤볼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증서 사본을 꺼냈어요. 천천히 읽어봤어요. 계약자 최명숙, 수익자 김은주, 수익자는 여전히 은주였어요.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보험금은 은주에게 가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딸이 받아야 하는 게 맞았고요. 제가 죽고 나면 누가 받겠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며칠 뒤 저는 순희 씨를 만났어요. 복지관 로비에서였어요. 운동 프로그램이 끝나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명수가 보험 문제 해결됐어? 응, 관리자는 취소했어. 다행이네. 그럼 이제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언니, 나 요즘 자꾸 생각하게 돼. 뭘? 내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희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우리 다 늙어가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희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니는 보험 정리 결국 어떻게 했어? 나는 안 했어. 아들한테 그냥 나중에 하자고 했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은주가 나쁜 애는 아니잖아. 알아. 우리는 잠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지관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도 들렸고 발자국 소리도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보험 서류를 봤어요. 보험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관리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익자는 은주였어요. 저는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딸이 수익자인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순이 언니 만났다. 보험 이야기했다. 마음이 복잡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봤어요. 보험은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잃어버린 건지는 몰랐지만 뭔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잠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장 보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요. 그 사이에 복지관도 가고, 순희 씨도 만나고요.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가며 확인했죠. 저는 증서 사본을 꺼내서 다시 봤어요. 계약자 최명숙, 제 이름이었어요. 수익자 김은주, 은주 이름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 보험은 제가 관리할 수 있었어요. 해지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고, 변경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보험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매달 보험료를 냈지만 그 돈이 결국 누구에게 갈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은주가 받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고는 없었어요. 해지도 없었어요. 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은주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익자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죠. 누구한테 바꾼다는 거예요? 은주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요? 며칠 뒤 은주가 집에 들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은주가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확인했어요. 엄마, 반찬 없네요. 제가 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은주가 비닐봉지에서 반찬통을 꺼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김치도 있었고 나물도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은주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보험은 이제 괜찮으시죠? 응, 다행이에요.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은주를 보다가 물었어요. 은주야, 나는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오래 사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은주 손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은주가 잠깐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은주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증서 사본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계약자 최명숙, 수익자 김은주. 저는 서류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보험은 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잃은 건 없었어요. 통장에 돈은 그대로였고 보험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할 수도 있었죠. 해지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고 변경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올 날도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